자, 68쪽 20강 항상성 유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상성 유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먼저 체온 조절. 체온 조절의 중추, 시상하부. 물론 간면 시상하부.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 간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상하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간면 시상하부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건 체온 조절의 중추건, 체온 조절이건, 여기 나오는 혈당량이건, 삼투압이건, 모두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 자, 추울 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춥다라고 느낄 때, 이런 말입니다. 춥다라고 느낄 때. 우리 몸이 춥다라고 느낄 때. 춥다라고 느낄 때. 이 교실에 난로가 하나 켜져 있다면, 이 교실의 온도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이 교실의 온도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그럼 난로가 충분히 클 때이지, 난로가 요만하다고 쳐. 그냥 그렇다고 쳐. 뭐 난로가 이 정도 뭐 손난로 하나가 있다고 쳐. 그것도 난로니까. 근데 겨울이야 또. 겨울인데 해질 무렵에 또는 새벽에 열을 많이 뺏겨. 열을 뺏겨. 근데 얘는 열을 만들어내. 그럼 이 만들어낸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빼앗기게 되면 교실의 온도는, 기온은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지. 빼앗기는 열보다 만들어내는 열이 많으면 온도는 올라가겠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의 세포비에서 열을 만들어내. 그런데 체표면을 통해서 또 열을 빼앗겨. 그래서 만들어낸 열과 빼앗기는 열이 같으면 체온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추울 때라고 하는 것은 꼭 겨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춥다고 느낄 때, 실은 겨울에도 운동하고 나면 덥다라고 느끼죠. 자, 그래서 춥다라고 느낄 때, 즉 체온이 떨어질 때 이런 말이야. 정상 체온보다 떨어질 때. 그러면 정상 체온으로 다시 올려야 되지. 지금 여기가 정상 체온인데, 이게 정상 체온인데 떨어졌어. 올려야지. 그럼 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되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열을 많이 뺏겨야 돼, 적게 뺏겨야 돼? 적게 뺏겨야 돼. 열 발산량을 줄여야죠. 그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질 대사에 의해서, 즉 세포호흡에서는 물질 대사가 촉진돼야 되고, 그럼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 누구?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해야 되고, 결국 세포호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양분을 분해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양분을 분해하려면 양분과 산소를 그 필요한 세포로 잘 보내줘야 되죠. 혈액순환이 빨라져야 되죠.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돼.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되고, 세포호흡이 빨라져야 되고. 자, 그리고 포도당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죠. 포도당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 그러니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많이 분해를 해야 돼. 그래야 그 포도당을 써서 열을 발생시킬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우리 자율신경에서 배운 것처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 아까 교감신경 그냥 줄줄 나와야 돼.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운동하거나 취해를 느낄 때 교감신경이 관여하죠. 너무 추우면, 우리가 너무 춥다라고 느끼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대뇌 명령에 관계없이 몸이 덜덜 떨리죠. 왜? 이가 떨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그 주변에 골격근이 떨리는 거예요. 골격근 떨리면서 일어나죠. 너무 추우면. 열을 만들어내려고. 열을 적게 뺏겨야 돼. 그럼 체의 표면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몸을 되게 웅크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웅크리게 돼 있습니다. 추운데 아이고 추워 이렇게 활짝 벌리고 다니면, 물론 조금 모자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가슴 아파하죠. 체 표면적을 감소시켜야 돼. 그리고 추울 때 털이 서 누워.
털이 쓰죠. 찬물로 샤워하고 나면 털이 쓰죠. 털이 쓰는 것은 누워있을 때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열을 많이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털을 세우는 근육을 설립, 털모, 근육근자를 써서 임무근이라고 하고, 이게 딱 적당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다. 그럼 나무 기둥에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나무 기둥을 세우려면 줄이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짧아져야 되죠. 그래서 임목은 수축 하면서 닭살도 돋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아까 얘기했죠. 적게 보내야 되죠. 적게. 그러니까 피부에 소동맥이 수축합니다. 그런데 고딩책에는 모세혈관이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모세혈관 조임근이 수축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갈게요. 정확하게 배웁시다. 자, 이렇게 소동맥이 있고, 조금 굵은 소동맥이 있고, 여기 혈액이 흘러옵니다. 모세혈관망이 펼쳐지는데, 여기 주관이라는 게 있고, 주관. 이게 모세혈관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게 피부 쪽이야. 그럼 피부 쪽으로 추울 때, 피부 쪽에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막아야 돼. 그런데 모세혈관은 실제로는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축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관략근이 있어. 각각에. 시작되는 부분에. 그럼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하려면 이 관략근이 수축해야 돼, 이완해야 돼? 수축해야 되죠. 그 관략근을 전모세혈관 관략근 또는 조임근, 전자를 밀어붙이기도 해요. 모세혈관 전 관략근 또는 모세혈관 전 조임근.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부르건 저렇게 부르건. 그런데 고딩 체계는 그냥 모세혈관 수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지? 추울 때 땀 분비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당연히 감소해야죠. 땀 흘리면 안 되지, 추울 때. 자, 그래서 추울 때, 우리 손이 곱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잘 안 움직이잖아. 손가락, 지금이 이렇게 잼잼을 잘 할 수 있지만 추울 때는 잼잼이 잘 안 되지. 밖에 나가서는. 왜? 수축 이완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수축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ATP 생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추울 때 말단 쪽으로 혈액을 적게 보내. 여기 혈액을 적게 보내니까 양분과 산소가 적게 가니까 ATP를 잘 못 만들어서 수축을 잘 못 시키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추울 때 입술 또는 이런 부분이 약간 시퍼레지죠. 파래지죠. 왜? 혈액을 적게 보내니까. 반대로 더울 때 얼굴이 화끈거리죠. 왜? 혈액을 많이 보내서, 그로 인해서 열을 많이 보내서 열을 잘 발산시키려고. 이어서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은 우리 소화하면서 살짝 공부를 했어요. 또 정리를 해볼게요. 혈당량은 말 그대로 혈액에 들어있는 당의 양, 더 정확히 농도. 그래서 100ml에 약 100g, 여기에 100mg의 포당이 들어있죠. 그럼 저건 0.1g이죠. 그럼 용액 100g 속에 0.1g의 포당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0.1%이죠. 공복 시에. 자, 밥을 먹고 나면 포당이 많아진다. 그럼 포도당을 간으로 보내서 글리코젠 또는 글리코겐이라고 발음하죠. 요즘 고등책에는 글리코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성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냐? 이자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자의 랑게르한스, 물론 그 사람이 발견해서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래서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데, 실은 포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것도 물질대사야. 근데 물질대사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 효소에 의해서. 그러면 이 녀석은 효소가 아니라 호르몬이죠. 즉
이 녀석이 간에 있는 그 세포에 작용해서 신호 전달을 통해서 효소, 이 과정에 관련된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직접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그런 효소가 아니라 호르몬이야. 그럼 이 과정에 효소가 하는데 그 효소를 활성화하도록 해주는 거야. 반대로 포도당이 적으면 글리코젠을 분해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이자의 랑게란스 섬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죠. 역시 이 녀석은 효소가 아니라 호르몬이야. 그래서 신호 전달을 통해서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그 효소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또한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흡수가 되죠. 세포가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줄여주니까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보내는데 이 글루카곤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여기 아드레날린도 관여하죠. 또는 에피네프린.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아드레날린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적다 그러면 단백질이나 단백질 또는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저희 코티솔 또는 콜티손 뭐 이렇게 부르죠.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죠. 요것만 정리하면 돼. 혈당량 조절은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조절. 삼투압은 쉽게 말하면 혈액의 다시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 자, 삼투압 조절. 역시 조절 중추는 시상하고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할 때 수분량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무기염리의 양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삼투압이 높을 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정상보다 삼투압이 높아. 그러면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되고 ADH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죠.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싸야 돼, 적게 싸야 돼? 우리 몸에 지금 농도가 높아졌어. 그럼 물을 많이 버려야 돼, 버리지 말아야 돼?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럼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 결과로 그럼 수분 재흡수가 많아지니까 삼투압이 원래대로 낮아질 것이고, 실은 이를 위해서 정상으로 낮아진 겁니다. 정상으로 낮아진 거야. 그런데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면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오줌량은 감소하고 오줌의 농도는 증가하고, 그러나 이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삼투압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줌량 줄어들고 오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량이 감소하니까 안티 다이오레틱 호르몬, 즉 항인 호르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말은 무기염류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무기염량 조절에 관련해서는 무기염량 조절은 부신 겉질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물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도스테론. 그래서 이 녀석이 역시 콩팥에 작용해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 촉진, 칼륨 이온의 재흡수 억제. 그런데 이것은 능동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근데 능동성, 요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할 때 나트륨 3개, 칼륨은 2개 이렇게.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플러스 1가, 칼륨은 플러스 1가 똑같아. 그럼 나트륨 3개 들어오고 칼륨 이온 2개 나가고 이런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을 흡수하는 셈이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을 때는, 헷갈리지 마. 삼투압이 높을 때는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삼투압이 높을 때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이 증가해야 되겠어? 감소해야 되겠어? 감소해야 되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무기염류 양을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68쪽부터는 스스로 읽어보시고 칠판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거기 71쪽에 그래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생리 식염수는 0.9%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체액의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0.9%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액에는 염화나트륨만 있는 건 아니죠. 염화나트륨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들의 삼투압을 다 합했을 때 0.9%짜리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삼투압이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알겠지?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마신 경우에는 오줌의 생성 속도가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그럼 물을 마시면 우리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 낮아져? 물을 많이 마시니까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죠. 다시 말해 삼투압이 낮아져. 쉽게 말해 우리 몸에 물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오줌을 많이 싸겠어? 적게 싸겠어? 턱이 많이 싸죠. 그러면 오줌을 많이 싼다는 얘기는 ADH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ADH를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 근데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럼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그럼 ADH 분비가 감소하죠. 그지? 물을 마신 경우에는 ADH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해돼? 자, 오른쪽 그림은 ADH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면 ADH가 있을 때는 지금 세로축은 여과액의 농도야. 지금 이렇게 우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뇨관을 지나서 이렇게 우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ADH가 있으면 그 여과액의 농도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여과액. 여과액은 이미 우리 혈액에서 빠져나간 것들이야. 그러면 ADH가 있으면 수분 접수를 많이 하니까 지금 여과액이 여기 있어. 그럼 여과액에 있는 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 여과액에 있는 물을 가지고 오니까 ADH가 있으면 여과액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이 여과액이 지금 점점 흐르면서 이제 우줌이 되는 거야. 그럼 ADH가 있으면 수분 지흡수를 많이 하니까 이 농도가 점점 높아지지. 이해돼? 여과액은 이미 내 혈액에서 빠져나간 성분이라. 빠져나가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ADH 있으면 수분 지흡수를 많이 하니까 여과액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지? 자, 그러면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술을 먹거나, 술 먹으면 오줌 많이 싸죠? 안 먹어봤어? 왜 안 먹으면 척하고 그래? 술 먹고 나면 오줌을 많이 싸잖아. 또 커피 마시고 나면 오줌을 자주 싸죠. 왜 그러겠어? 그러면 알코올 그리고 카페인에, 알코올과 카페인은 ADH 분비를 촉진하겠어, 억제하겠어? 그렇죠. 억제하죠. 오줌을 많이 싼다는 얘기는 ADH 분비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7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추워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절작용. 추워졌을 때 추우니까 열을 많이 만들고 적게 뺏겨야 되죠. 그럼 기억. 열을 적게 뺏기려면 무슨 혈관이 수축해야 돼, 이완해야 돼? 수축. 니은 무의식적인 몸떨기. 열 만들어내야 되죠. 지금 추울 때죠. 지금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물질 대사량이 증가한다. 물론 에피네프린도 물질 대사를 촉진해줍니다. 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보내는데도 관여하고. 그래서 답은 4번. (72쪽으로) 갑니다. 체온이 낮아질 때 체온 조절 과정 일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단, 기억은 신경이고 니은디글리을은 호르몬이래요. 추울 때 교감신경이 관여해, 부교감신경이 관여해? 추울 때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운동하거나 취를 느낄 때 교감신경. 그래서 기억은 교감신경. 교감신경에서 잇목은 수축. 이 혈관이라는 것은 피부의 혈관이겠죠. 이해돼? 추우니까 피부 쪽으로 혈액을 적게 보내야 돼. 열을 적게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건 티록신이고, 그러면 간은, 그러면 갑상선, 디귿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겠죠. 그러니까 간은 뇌하수체 전엽이고, 그럼 니은은 치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SHRH, 즉 TRH겠죠. 그래서 1번, 간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고, 기억은 교감신경이다. 맞고, 디귿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맞고, 리을이 증가하면, 티록신이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 작용에서 TRH, TS 분비 감소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음성 피드백. 그지? 저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3번) 문제. 혈당량 조절 과정 일부. A, B, C는 각각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옳은 것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있는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감소. 인슐린. 착각하면 안 돼요. 혈당량을 증가하는 것은 글루카곤. 그러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에피네프린. 이때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에피네프린 분비하도록 하는 것은 교감신경.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부신 속질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이 형성된다고. 그럼 1번부터 그럽시다. A는 이자의 베타세, 인슐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죠. 맞습니다. 1번이 답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 틀렸는가 볼게요. 2번. B, 즉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죠. C, 에피네프린이 정상보다 낮을 경우 혈당량이 감소하겠지. B와 C는 둘 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니까 기량작용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4번 문제. 식후 혈당량의 변화와 이자 호르몬 기억의 농도 변화. 식후 혈당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했죠. 그럼 이 호르몬 기억은 인슐린이겠어, 글루카곤이겠어? 혈당량이 증가할 때 분비가 증가하는 것은 인슐린이야, 글루카곤이야? 인슐린이죠. 그래서 같은 양상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그럼 인슐린은 좀 기억에 대한 사람 인슐린에 대한 알파 세포가 아니라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간세포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체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도 촉진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5번. 건강한 사람의 체내 수분량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항이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이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죠. ADH가 증가하면 오줌량은 감소하죠. ADH 분비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서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지는 셈이니까 삼투압 농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1번이고, 참고로 제가 살짝 바꿀게요.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된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물론 기초완성에서는 뭐 이런 기초반에서는 뭐 수준은 아니지만, 뇌하수체 후엽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서 ADH하고 옥시토신. 그런데 분비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되지만 생성은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서, 소위 이것은 신경분비세포, 뇌분비세포가 아니라 신경분비세포. 그래서 뇌 후엽에 축삭돌기가 뻗어 있죠. 그래서 그 축삭돌기에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옮겼다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다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ADH는 시상하부에서 생성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